호방의 거짓말. 쥐꼬리만한 벼슬아치 박호방은 노루꼬리만한 겨울해가 서산마루에 지기가 무섭게 관아를 나와 늘 들르는 정자나무 밑 주막집으로 갔다. 들기름 등잔불이 깜빡거리는 술청에서 박호방은 주모가 따라주는 대로 한 잔 또 한 잔 마냥 마시기만 했다. 아유, 호방어른, 외상값이 20냥이나 되어요. 주모, 아따 걱정 마오. 내 일간 갚으리라. 너무 보채지 마오. 술맛 떨어지겠소. 어서 이 빈잔이나 재우. 아유, 늘 이렇게 외상술만 드시니. 박호방은 수염에 묻은 술방울을 손으로 씻어내리면서 아니야. 이봐요. 내 오늘 10냥은 줄 테니 말이오. 하고는 허리띠에 매달린 염낭을 흔들어 쩔렁쩔렁 엽전 소리를 냈다. 우거지상으로 있던 주모의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며 또 술을 부었다. 하하, 그 술맛 참 좋군. 뜨끈한 술국 한 그릇 더 주구려. 이 집 술국 맛은 일미야. 경산 땅에선 이 집 국맛을 당할 만한 술집이 없지. 아유, 뭐 호방어른도. 엽전 소리를 듣고 난 뒤부터는 주모의 간더러진 교태도 그럴듯했다. 박호방도 넉살 좋은 사람이었다. 역시 술안주로는 눈안주가 제일 좋은 안주거든. 그대 같은 절생 미인을 앞에 놓고 마시는 술 맛이란 정말 좋구려. 아유, 호방어른도 풍류는 아셔가지고. 박호방이 주막을 나섰을 때는 싸늘한 밤하늘에선 달빛이 총총히 비치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제멋에 부르는 노랫가락, 거나한 마음으로 고갯마루를 겨우 넘어서니 저만치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 자기 집이 보였다. 취중에도 문득 처자들이 환상처럼 생각났다. 에휴, 이러다가 식구들 밥 굶기기 일쑤겠는걸. 내 술타령은 맞으면서도 아유.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술 취한 호탕한 마음은 콧노래를 연발케 했다. 아리아리라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난데. 호방이라면 고슬 원님 밑에 딸린 아전의 벼슬이다. 벼슬 치고는 송사리 벼슬. 그러나 박호방은 술 하나 마시는 것이 흠이지 청렴한 아전이었다. 허구 헛날 마시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란 부직갱이 하나가 옳은 것이 없었다. 지붕은 3년째나 못 이어 비만 오면 방바닥은 온통 물천지가 됐다. 그러면서도 박호방은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스스로 다짐만은 잘하는 인물이었다. 여보, 나 오늘부터는 아예 술 안 마시리다. 그러나 해질 무렵만 되면 술 생각에 안달이 나는 박호방의 목은 컬컬하기만 했고 속에서는 마시고 싶은 헛기증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러니 저녁마다 날마다 한 잔 또 한 잔, 그러다 보면 또 취하고 마는 것이 그의 도루라미 술타령 인생이었다. 여봐라, 누구 있느냐? 주인날이 오셨다고 여쭈어라. 실그러진 쌀이문 밖에서 외치는 주인 목소리에 아내는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오늘도 약주 하셨구려. 약주? 그렇지. 했지. 실은 서울서 친구가 내려왔거든. 그래, 술 대접 안 할 수야 있나. 그래서 한 잔 했지. 딱
한잔한 거야. 박호방의 말은 미끄르르하다 입에서는 술 항아리 냄새가 훅훅 새어나온다. 말이 한 잔이지 몇 한 잔인지 모른다. 어이없는 아내는 제 몸 가누지도 못하는 남편을 부축해서 대또리에 밑도리를 벗겨놓고 참 잘하셨소. 서울 손님 맨입으로 헤어질 수 있나요? 착한 아내였다. 아니 착하다 못해 무지랭이 같은 아내란 소리를 들어 마땅한 아내였다. 저 그 서울 손님의 성함 석자는요? 박호방은 뜨끔했다. 입에 나오는 대로 둘러대다 보니 그렇지. 유척기라고. 유척기라는 사람이야. 나이는 연소하지만 재주 있는 사람이거든. 곧 등과하면 당상은 제쳐놓은 벼슬일 거야. 엉결에 거짓말을 하고 보니 거짓말은 연달아 꼬리를 물고 나온다. 이런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내도 웃기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친구분 중에 그런 분이 다 있었나요? 그럼 그렇고 말고 벼슬만 하게 되면 나를 꼭 부를 거야. 부르고 말고 부르다 뿐이야.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나도 한번 의시될 수 있을 걸세. 거짓말을 하다 보니 말을 아물 길은 없고 점점 새 거짓말을 꾸며대야 되겠으니 입맛이 쓰다. 박호방은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여보, 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구려. 아내는 부끄러운 듯이 낯을 붉히며 등잔불을 끄고 남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가난 사례에 시달린 수척한 아내를 껴안으며 박호방은 괜히 눈물을 찔끔거렸다. 아유, 내가 똥물에 튀길 놈이여. 죽일 놈이고 말고. 그 이튿날부터도 박호방은 여전히 술이 취해서 들어가면서 여봐라, 문 열어라, 주인 오셨다. 이러면서 오지도 않았던 거짓말 손님 유척기를 들춰내곤 했다. 오늘도 그분하고 술을 드셨던가요? 그럼. 그 유척기가 자꾸 한 잔만 더 하자기에 할 수 없이 붙들려 마시다 보니 그만 이렇게 늦었구려. 그 친구도 술 잘 먹거든. 이렇게 해서 박호방은 날이면 날마다 술이고 술 취한 밤이면 밤마다 당치도 않은 유척기의 얘기를 이어갔다. 이 무렵 한양 어느 대갓집 뒤뜰 별채에서 목청 좋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척기야. 공부 그만하고 자거라. 아버님이세요? 밤이 깊도록 아직 안 주무시나요? 그 아버지는 유참판이다. 예, 밤이 있었겠으니 그만 자거라. 네, 아버님. 유참판은 돌아서 휘적휘적 마당을 걷다가 밤하늘을 쳐다보니 야삼경이 지난 듯 했다. 허허, 유씨 가문에 뛰어난 문장이 나려나 보군. 허허. 다시 경상도 경산고을. 이 밤도 머리끝까지 술 취해 돌아온 박호방은 문득 장독대에서 아내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천지간의 신령님, 소인의 이 피 맺힌 적은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한양 땅에 유척기공 입신 출세하거들랑 암행어사 되게 하옵소서. 유척기공은 저의 서방님의 막연한 친구이오며 그의 출세에 저희 가훈이 매달려 있음을 부디 통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박호방은 너무도 어이없고 기막힌 생각이 들었다. 아유, 괜히 실없는 거짓말을 끌어대가지고 속을 썩이는군. 에휴,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나 그 이튿날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고주 망태기가 되어 돌아와서는 또 유척기 얘기. 아이, 오늘도 유척기하고 술을 마셨지 뭐야. 그러세요. 잘하셨구려. 하지만 그 유척기 서방님도 밤마다 술만 마시다간 등과하실 수 있을라고요. 마누라도 유척기는 날마다 밤마다 책만 읽다가 저녁나들 바람도 쐴 겸 잠깐 나왔다가는 나하고 한숨배 해야 몸이 확 풀린대지 뭐야. 하긴 그렇기도 하겠구려. 이날 밤도 아내는 정한수 기도를 잊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술망때 박호방은 스스로 거짓을 한탄하며 가슴을 쳤다. 그러다가는 드르렁 드르렁 소리와 함께 골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은 쏜살같이 10년이 흘러버렸다. 여긴 다시 한양 땅.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젊은 선비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살인교를 타고 넓은 서울 거리에서 3일 육아를 하고 있다. 아유, 이번에 장원급제한 분이 바로 저분 유척이 공이야. 장보로구나. 신관을 보아니 정승감이로구나, 정승. 며칠 후 유참판네 집에는 이 경사스런 분위기 속에서 부자의 대화가 곧잘 들려나왔다. 적기야, 장원에 급제하다니. 모두 아버님의 은혜옵니다. 평소에 아버님의 어진 가르침 덕분인 줄 아옵니다. 아니다. 이 애비보다도 조상의 은혜인 줄 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남문 밖으로 나서는 초라한 선비 한 사람이 있었다.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그 옷자락에는 마패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젊은 선비 유척기. 공교롭게도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 땅으로 부임차 나선 것이다. 민정을 살피고 지방 관리들의 기후를 탐문하여 백성들의 공궁을 구제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화창한 봄날 부임길의 산천 경계를 돌아보며 영남으로 향하는 암행어사 유척기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감의 오금만이 되돌려 올 뿐이다. 어사는 몸을 낮추고 귀를 씻어 백성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민심이 전심이니 그를 헤아리어 정치의 대도를 삼겠노라. 행여 담간 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다스림을 게을리하는 자가 있거든 가짜없이 처단할 것이니라. 짐은 오래전부터 나라의 일이 젊은 영재들에 달려있음을 깊이 깨달았노라. 경의 솜씨를 기대할 것이니 알아서 시행할진저. 이른 봄에 들판은 화사하기만 했다. 열흘 후 유척기 어사는 생소하고 억센 말투에 영남 땅 영남인들을 대하게 되었다. 여기가 영남 땅이로구나. 매무새는 비록 초라했어도 그의 가슴에 청운의 꿈이 부풀기만 했다. 그래. 몸을 낮추고 귀를 씻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 하셨겠다. 우선 가난한 마을에 들러봐야겠어. 어느 한 마을 어귀에 이르러 슬며시 살펴가며 걸어 들어가 마침 발을 멈춘 집이 박호방의 집이었다. 우연히 일치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봐라! 걔 누구시오? 지나가는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드세고 갈까요? 찾아왔소이다. 그러자 술에 쩔어 찌들은 집주인의 컬컬한 목소리가 시원스러웠다. 그러시구려. 어서 이리로 들어오슈. 이 무렵 박호방은 그 알령한 호방 벼슬마저도 떨어져 보리밥에 날된장을 발라먹는 살림조차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어사 유척기는 얻어먹는 둥 마는 둥 입맛만 다시고 났다.
집주인이래야 말벗이 되어줄 우인도 못 될 것 같아 날새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녘이 되자 무슨 충문 외우는 소리가 장독대 쪽에서 들려온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척기공 급제하여 어사가 되기 비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어사 유척기는 옆에 누워 자던 집주인을 흔들어 깨웠다. 천정이 무너져라는 듯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던 박호방은 왜 그러시오? 날도 새기도 전에, 졸려, 대개 부인께서 장원급제하여 어사 되실 축수하는 그 유척기란 누구요? 모르죠. 10년을 저러고 있지 뭐요. 미친 사람처럼. 예? 10년을? 10년을 절하다니요? 어사 유척기의 입은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주상과 아버님의 은혜도 은혜려니와 이댁 부인의 은혜였나 보군. 그거 참. 유척기 어사는 후일 정승까지 올라갔다. 유정승은 그 경산 땅에 박호방 내외를 가까이 살게 하고 두터운 정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 참 우연이라면 이런 우연이 없다. 운이 터지려면 이런 우연이 찾아오는지도 모르지. 그 어리석도록 착한 아내의 정성으로 말이다.